서론은 아주 짧게만 요약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저도 그 UX를 막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 UX란 분야 안에 있는 그 주요한 이론 개념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해서 초반에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론 자체를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실무에서 뭐 각각의 이론들을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누군가가 실제 작업했던 것을 보니까 그게 뭐 한 몇 년이고 시간을 들여서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개념을 정립하는 데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 진행했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먼저 드리면, 먼저 시나리오를 좀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저는 니디자인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UX UI 디자이너다 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서 만들고 있는 제품은 니쇼핑이라는 라이브 커머스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주요 경쟁사로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있고, 또 떠오르고 있는 앱 중에 하나인 그립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비단 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제가 어느 프로젝트를 참여하건 간에 가장 먼저 하는 거는 목표를 정하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역시 시작을 하자마자 비즈니스 목표를 정하는 작업을 먼저 했고요. 제 경험상 비즈니스 목표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부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하실 거예요. 첫 번째 비즈니스 목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사용자가 내 제품에서 돈을 쓰게 만들기. 또 다른 목표로는 사용자가 내 제품에서 돈이 아닌 시간을 쓰게 만들기가 주요 목표인 비즈니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제품에 대한 사용 만족도 높이기가 또 주요 목표인 그런 비즈니스 아이템도 있을 거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대표적인 예는 쿠팡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을 쓰게 만들기. 이거는 대부분의 SNS가 여기 포함될 수 있어요.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이 여기 포함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 만족도 높이기라는 목표인데, 이거는 사실 지금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비즈니스 이제 목표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닐 텐데, 그 여러 가지 목표 중에 이 3번 사용 만족도 높이기가 대부분 꼭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3번으로 이렇게 별따로 뺀 이유가 있는데, 이 3번이 주요 목표인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외주 업무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이름이 니디자인이라는 회사고, 어느 클라이언트가 자기 요런 앱을 만들고 싶은데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우리 회사에 와서 그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계약금도 이미 지불을 하셨을 테고, 그 단계에서 비즈니스 목표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가 내 제품에서 돈을 쓰게 만들기가 될 수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인 그 클라이언트가 내 제품에서 시간을 쓰게 만들기, 이것도 아닐 거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3번이 주요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제품에 대한 사용 만족도 높이기. 그러니까는 그 클라이언트 측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제가 했던 일은, 이제 목표는 정했으니까 그럼 현재 나는 제품 제작하는 전체 그 일련의 과정들, 길고 긴 프로세스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지금 우리 팀은 어느 단계인가를 파악하는 일을 다음으로 해요. 저는 앱을 만들려고 하니까
앱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버전이 써 있어요. 버전 1, 2, 3 이렇게 쭉 뭐 4, 5, 6 계속 진행이 될 테고요. 그 버전 1 안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맨 처음에 초기 기획을 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그리고 기획을 한 다음에 프로토타이핑, 그러니까 샘플을 제작을 하겠죠. 그리고 그 샘플을 가지고 테스트 이것저것 해볼 테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얻은 내용을 가지고 실제 제품을 만들겠죠. 그리고 실제로 만든 다음에 릴리즈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실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뭔가 이것저것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고 테스트해보고 피드백을 얻는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버전 2, 3 다음 버전들도 개발 프로세스는 비슷한데요. 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차이라고 한다면 버전 2에서 버전이 시작하자마자 하는 이 기획이 처음에는 완전 초기 기획이었다면, 이 버전 2 초기에 하는 기획은 만들어져 있는 내용이 있을 테니까 거기서 제품을 고도화하는 거에 대한 기획을 하겠죠. 그 내용이 조금 다를 테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제품 제작하는 거, 완전 처음 버전에서는 아예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런 실제 제품을 제작하는 그런 작업이 될 테고, 두 번째 버전에서 하는 제품 제작이라는 거는 그 전 단계에서 얻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바탕으로 실제 제품에 뭐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뭐 또는 삭제하거나 그렇게 실제품에 반영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 중에 나는 지금 우리 팀은 어느 단계인가, 우리 개발팀, 그러니까 디자이너까지 포함해서 그거를 파악을 하는 작업을 다음으로 하는데, 저는 완전 이 프로젝트를 완전 처음에서 무에서부터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초기 기획에 해당이 된다라고 인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했던 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할 일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다음으로 했어요. 할 일 순서는 항상 이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이드라인 같은 걸 딱 만들어 놓고 참고하는 게 일하기에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참고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제 맘대로 만든 건 아니라 UX 피라미드, 여기 뒤에 UX 피라미드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생긴 거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참고해서 제 나름대로 상황에 맞게 조금 변형한 것이 이런 모델이에요. UX 피라미드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을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사용자가 어떤 앱을 썼을 때 이거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본인 스스로 어떻게 느끼게 될 거잖아요. 그때 그 좋다 나쁘다 느끼게 되는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요소들을 크게 이렇게 5가지 종류로 분류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게 UX 피라미드예요. 이렇게 보면 접근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고요. 접근성은 사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일반 받는 그런 물리적인 제품에서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안마의자를 사고 싶은데 그 매장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가깝냐, 뭐 이런 물리적인 접근성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디지털 제품, 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냐, 이제 요런 접근성이 있을 수 있겠고, 또는 광고를 얼마나 많이 돌리고 있냐, 일단 이 제품이 존재하는 거를 알고는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거를 쓰든 말든 할 거잖아요.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이 접근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완전 너무나 새로운 제품이라서 이게 과연 어디에 쓰는 건가 싶은 거는 인지적인 접근성이 좀 멀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다방면의 접근성이 사용자에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래서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요소가 니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니즈는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말해서 기능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오류는 이제 이 앱을 썼을 때 오류가 얼마나 많냐, 적냐. 물론 적으면 적을수록 사용성이 좋다고 평가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사용성은 어떤 특정 앱이 사용하기 얼마나 쉬운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딩은 말 그대로 브랜딩인데 그 제품이 주는, 특정 제품이 주는 그런 전반적인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배달의 민족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배달의 민족만의 그런 특유 B급 감성의 그런 이미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건 이런 순서로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다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일을 할 때 이 순서대로 차례로 일을 하게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영향력 크기가 아니라 그 순서에 따라서 다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용어도 지금 여기 뭐 접근성, 니즈라고 써놓으니까는 너무 두리뭉실한 것 같아서 그냥 누가 봐도 팀원 중에 누가 봐도 그냥 바로 다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직관적으로 바로 한눈에 딱 이해하실 수 있게끔 좀 더 구체적인 용어로 변경을 했어요. 일단 순서는 어떻게 바꿨냐면, 일단 니즈, 기능을 충족하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해서 얘를 1번으로 순서를 바꿨고요. 그 다음이 사용성이에요. 이 니즈랑 사용성은 두 개가 되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따로 분리를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둘을 항상 같이 나란히 두는 게 좋겠다 해서 나란히 1번으로 놔뒀고요. 이제 그 다음이 3번 오류 잡는 거, 그리고 4번이 접근성 개선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을 브랜딩으로 뒀어요. 물론 브랜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의견에 동의하시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그냥 저 개인적인 취향에 맞춰서 그렇게 순서를 둔 거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할 일 순서는 이게 원래 니즈였는데 저는 IA 만들기로 바꿨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할 거는 제품에 대한 IA 만들기, 그리고 사용성 개선하기, 오류 찾고 해결하기, 그리고 마케팅, 브랜딩, 이런 순서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여기 IA 만들기부터 하면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 프로세스,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저야 여기니까 완전 처음부터 하면 되지만 어떤 분들은 뭐 다른 단계부터 투입이 돼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실제로는 그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고요. 어느 회사를 취직을 했다고 했을 때 완전 처음부터 만드는 그런 경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그 제품이 만들어져 있고 그거를 개선해 나가는 작업부터 하게 될 가능성이,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감안해서 조금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할 일을 이런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내가 어느 단계 이 여러 가지 일련의 프로세스들 중에서 현재 우리 팀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할 일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하나씩 보면은 여기 제목에는 IA 만들기 또는 IA 수정하기 적절한 단계라고 해놓고 이제 첫 번째에다가만 제가 색깔을 표시를 해줬는데, 내가 만약에 우리 팀이 지금 이쯤에 있다고 할게요. 첫 번째 MVP를 만드는 중이고, 그리고 뭐 바로 다다음 주에 앱을 릴리즈를 할 계획이다 라고 할 경우, 딱 회사에 취업하고 보니까 이제 회사가 요 단계인 거예요. 이때라면 아까 할 일 순서 보여드린 거, 여기서 이 IA 만들기부터 시작하는 거는 좀 곤란해요. 왜냐면은 바로 코앞이 릴리즈인데 지금 와서 막 기획을 하고 제품 기능에 대해 논의하고 큰 레이아웃 구조를 완전히 확 엎어버리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IA에 대해서 논하기 적절한 단계는 각 버전마다 여기 초기 단계, 이때가 적절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성 개선하기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단계에서나 이거는 해도 크게 상관없는 일이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워낙 케바케라서 어떻게 수정할 거냐에 따라서 그 개선 작업이 뭐 규모가 엄청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케바케긴 하지만 어쨌거나 사용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어느 단계에 있건 상관없이 언제든 논해도 괜찮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류 찾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단계에 있건 상관없이 해도 되는 작업이기는 해요. 회사에 그 오류 찾는 팀이 뭐 QA팀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팀이 따로 있어서 그런 오류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찾아내고 리포트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분들이 그 역할을 전담해서 계속 해주시면 되지만 스타트업이라든가 아마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런 팀이 따로 있지 않을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오류 찾는 거는 그 회사의 팀의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제품을 써보면서 틈날 때마다 계속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그 단계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꾸준히 좀 지속적으로 그런 오류를 추적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초반에는 내 제품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를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어쨌거나 일단 만들어진 이후부터 오류 찾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MVP를 만든 이후부터는 언제든 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케팅과 브랜딩은 제가 비교적 후순위로 뺐는데 이거는 UX UI 디자이너인 제가 뭐 이렇게 논할 부분은 아니라서 이 부분은 건너뛰기로 할게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처음이니까 IA부터 만들면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IA부터 만드는 작업을 보여드릴게요.